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정기검사입니다. 각도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옛날에 젊으셨을 때 보이셨던 이 물체, 이게 이제 안 보이시는 분이. 자동차 그림이 나타나면 위치를 기억하는 시야각 검사. 대부분 잘 맞추지만 힘겨워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공간 인지 능력을 알아보는 도로 찾기 검사에선 단순한 길은 잘 맞추다가도 조금 복잡해지면 제한 시간 20초를 넘기기도 합니다. 신체와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7가지 검사를 마치면 바로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데 이날 시험 본 55명 중 54명이 합격했습니다. 처음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안정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인데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반복 검사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자격유지 검사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98.5%에 달합니다. 지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평가 기준으론 운전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기준에 더해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 높은 4개 주요 과목에서 4등급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자는 14일마다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3번째 재검사는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음에 따라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또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자의 경우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인도의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선 승용차가 골목길로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오늘 광주에선 후진 주차하던 차량이 1층 커피숍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모두 60, 70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만 9천 건 넘게 발생했는데 4년 새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 고위험군에게 야간 운전 금지 등 운전 시간과 거리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17년도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등을 탑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포트카 사업을 도입했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41.6%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라든가 또 차로 이탈 방지 장치, 또 급발진 사고에 예방하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장착된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 대상의 어떤 사고 감소에 기여를 좀.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시장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75세의 고령 운전자가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치매가 확인된 운전자들의 면허를 취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청으로 명단이 보내집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 적성 판정 절차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하는데 치매 환자는 3개월 안에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까지 진단서를 낼 수 있고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한 달 뒤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달이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경찰청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현황을 살펴봤더니 치매 환자 중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7,800여 명 가운데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 중에서도 210명만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390명이 이미 면허가 취소됐거나 앞으로 취소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법규상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 검사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도의 치매 환자일 경우 75세 이전이라면 의사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내놓지 않으면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치매 초기 환자가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단계를 세분화해 운전 적성 검사 시기도 맞춤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중앙치매센터는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지나치는 경우나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하고 예전보다 부쩍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자주 떼이는 일이 발생하면 운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올해 83살인 장천수 씨가 50년 이상 사용했던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거 가다가 우회전 해야 되고 좌회전 해야 되고 이런 데 복잡한 데 가니까 그게 빨리 적응이 이제 덜 되는 거야. 전에는 그게 잘 되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차를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차 없이 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한 거야. 운전 안 하니까. 성남시와 농협이 65세 이상 시민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대금리 정책을 내놨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내 5개의 농협 지점과 출장소에서 1년 이내 정기예금 가입 시 금리를 0.2% 더 주기로 한 겁니다. 신분증이랑 이거 반납 확인서 드리는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은 이제 농협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성남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지역 상품권 10만 원도 지급해왔습니다. 성남 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농협과의 협약을 통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면허 반납의 혜택을 늘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좌회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도로가를 그대로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넘어서 반대편 차량과 부딪힙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돌연 급가속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서 있던 사람은 놀라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모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한 보험사가 보험 가입 차량의 최근 6년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5조작 사고가 10,000건이 넘어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4건 가운데 1건은 65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켜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70세 이상으로 보면 사고 점유율이 14%로 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석 달 전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도 6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 제시되는 건 5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차량 앞뒤에서 장애물이 감지됐는데 차량이 급가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선제적 조치를 하는 거, 이 부분들은 이 반발도 굉장히 적거든요.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10여 년 전 이 장치를 도입해 신차 90% 이상에 부착하고 있는 일본은 내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많이 판매된 차량 중심으로 또 고령자들이 또 많이 타고 있는 차량 중심으로 애프터마켓용을 먼저 개발해서 먼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방지장치 장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